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대비 배당, 경제 지표, 추가 긴축 우려로 나타내봤습니다. 최근 증시가 대내외적인 이슈로 지지부진합니다. 이번에는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증시 격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높아지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찍 배당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CPI 발표 등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 등 지수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증시를 억눌렀었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또 향후 애플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이제 9월에 FOMC 회의 앞두고 있죠. 자, 이 회의 결정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의 향방도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연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있는 지금 현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MZ세대 그리고 차세대 여의도 시황 1인자입니다. 현대차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MZ세대입니다. 저는 MZ의 거의 맏형. 예, 8로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괜히 껴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좀 향방을 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레포트에서 지금 매수 시점이라는 또 의견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어떻게 상황을 보시길래 매수 의견을 좀 내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 9월달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은 좀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9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고 아직까지 그 전에 CPI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전히 이제 증시단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을 이제 길게 놓고 보자면요. 저희가 향후 경제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는 사실 11월 달에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도 일부 이제 시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11월 달에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좀 더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9월 달보다 오히려 10월 달, 오히려 11월, 12월 이렇게 전개가 될수록 증시는 계단식 우상향하는 바람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매수 시점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랄까요, 좀 다른 의견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유가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심리들이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을 또 이제 점차 갈수록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FOMC 회의에서 분명히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잖아요. 또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연준이 보다 결정적으로 보는 지표는요.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게 연준이 보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사실 워낙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렸고
또 이제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WTI가 뭐 배럴당 $90 목전에 앞두고는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직전 사이클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임금 상승이 점차 둔화되는 이제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소비 여력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쌓아놨던 초과 저축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소비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아 보인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동안은 높긴 하지만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는 추가적인 금리 부담이 이제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낮고요. 온전히 이제는 펀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세가 연말부터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연말이 증시 레벨단에서는 조금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산타랠리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연말에 좀 주식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11월 달, 12월 달이 좀 지수 단에서는 가장 조금 좋을 시기일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코스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결국에는 수출 지표인데 수출 지표가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해서 가장 이제 좋은 좀 이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나라 환차익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엇보다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가 사실 중국향 수요가 이제 마지널하게 회복이 되고 또 플러스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 기대감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 반도체 중심의 수급 상황이 외국인의 하단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의 방향성도 겨울 때는 뭐 산타랠리를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분들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연말에 랠리가 올 것이다. 근데 이런 예상을 하긴 사실은 좀 쉽지 않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부담이 이제 안 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전혀 괜찮아요? 사실 뭐 약간 시점 자체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요. 제가 연초부터 방향성은 사실 계단식 우상향이라고 맞아요. 이제 늘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언제 경제 실물 지표가 턴어라운드 되냐가 조금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부담이 멈추고 사실 제가 아까 후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CPI라든지 PPI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마진과 이제 이익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PI, PPI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도 저번 달 기점으로 조금씩 고개를 이제 틀어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지표 방향성 자체가요.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 쪽으로 이제 가만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수출 가격보다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Q에 대한 부분, 수출 물량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여름부터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사실 이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말씀을 들어보면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받쳐줄 것이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뭐 이제 경기도 좀 괜찮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이나 이런 쪽도 반도체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주가도 같이 상승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제가 뭐 이번 주 보고서에서도 썼긴 했는데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밀려도 사고 올라도 살 수 있는 지금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하기 참 좋은 가격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주도주가 사실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연말까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풀어서 써봤던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울기와 기여도, 마지막으로 상대 강도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적어봤거든요. 네네네. 기울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익에 대한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비해서 저희는 이제 54% 수준의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도체가 사실 이 기울기의 대부분에 조금 기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의 영업이익 기울기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24%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저효과를 통해서 사실 이익에 대한 기울기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여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려면 코스피 내에서 영업이익 영향력이 얼마만큼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가르게 됩니다.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실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내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저희가 이제 예년 이제 평균 수준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점차 올라오는 구간이 내년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간 봐왔던 사이클에 대한 그 모멘텀을 오롯이 이제 주가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면 반도체가 기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내년으로 진입을 할수록 사실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요. 저희가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가 올해 그렇게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 중순부터 금리 부담이 조금 증시에 사실 상단을 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주가가 안 가는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점은 사실 저희가 경기 연착륙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맥락에서 또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반도체 개별 모멘텀도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요단에서의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새롭게 조금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말이 귀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고 떨어져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렸어요. 그럼 반도체의 상승이 여기까지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그래도 반도체는 가야지. 반도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희가 좀 느껴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에 대한 개선 가능성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맞아요. 내지는 네. 노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이즈가 점차 옅어지는 구간이 연말로 진입할수록 높아지게 된다면요. 그러면은 사실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만큼 잘 버느냐. 특히 내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점은요. 저희가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단에서 보자면은 소비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 약화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Q에 대한 모멘텀도 떨어지거든요. 이 P와 Q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되는 구간 내에서 오히려 P와 Q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다. 저희가 낸드와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 사실 바닥을 조금 형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로 진입할수록 사실 이 관련된 가격 모멘텀은 이제 반도체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의 이제 바닥을 대부분 다졌다라고 컨센서스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Q에 대한 모멘텀도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물량 지수는 여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Q에 대한 모멘텀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P와 Q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줘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또 바꿔서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이렇게 좀 낮은 더워요. 요즘 낮에는 굉장히 좀 덥잖아요. 아직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냥 아유 시원하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예,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뭘 해야 된다? 이제 배당금 받는 이제 주식을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도 이 배당금에 대한 걸 이 시기 때 좀 많이 지켜보세요. 계획을 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당주에 이제 매수하기 적절하기 좋은 시점은 뭐 10월이나 11월로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요. 계절적으로 배당주를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9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스피 대비해서도 뭐 고배당 200 지수라든지 내지는 배당 성장 50 지수가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이제 코스피를 이겼고요. 또 이제 연기금들의 수급도 가만히 보면요. 배당 관련된 수급을 이제 가장 많이 유입시키는 달이 9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9월 달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강도도 보시면요. 통신이라든지 보험, 은행, 그러니까 기계 반도체 다음으로 대부분 이제 배당주에 조금 관련된 업종들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신주 참 미국에서도 통신주 좀 배당 많이 주더라고요. 막 AT&T 같은데 7% 주고 막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통신 업종도요 배당 수익률 7% 됩니다. 많이 주네요.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배당주도 이렇게 좀 요 시기에 맞춰서 좀 알아가 보는 시기로 삼아 보시는 것도 이 주식의 하나의 큰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배당주도 사실 다 같이 좋을 수만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배당, 알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배당 그 모멘텀도 사실 기업별로 좀 갈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 배당금을 올리는 황제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다음에 또 아예 배당주를 따로 빼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떻습니까? 네. 예. 네,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타킹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